오늘은 무엇을 할까요? 진도를 나가는군요. 나가면은 딱 좋겠죠. 딱 좋겠죠. 2차 방정식이군요. 음. 아주 좋습니다. 오. 이야. 이야. 끝내주네. 야, 니네 이거 숙제 이거 언제 다 할래? 뭐요? 97초까지 열심히 풀어야 된다. 네. 알겠지? 답 체크도 얼른 하고. 체크 이미 다 했습니다. 그럼 모르는 것부터 질문 좀 받을까? 어떻게 할까? 시간을 좀 줘? 그래. 아따. 시간 잘 간다. 벌써 1월이 10일이나 지나갔어.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냐? 하. 고맙습니다. 잘 놀다 왔냐? 왔나? 네, 잘 보자. 왔어. 말해드릴 수 없어. 뭐라고? 말해드릴 수 없어. 말해드릴 오랜만에. 선생님. 응? 맞을 것 같아. 뭐야? 뭐가 문제야? 월요일 날 진도 있잖아요. 월요일 날 진도? 이제 월요일 날 남았잖아요. 어. 그때 뭐냐? 어디까지 나가나요? 부등식 끝났죠? 예? 부등식이 끝났죠? 부등식이요? 응. 부등식이요? 아, 부등식이란다. 복소수가 끝났죠. 이제 2차 방정식 나갈 차례예요. 안 했나? 이런. 모르겠다. 뭐를? 저 그건 못 나가지도 언제 다니나가요?
일찍 와서, 예. 영상 보고 와서, 일찍 와서 질문해야지. 아 영상이 있었지. 응, 처음 깜빡하고. 질문을 해야지. 선생님, 응? 여기 와이파이가 IP 타임 10일 맞아요? 응. 그렇군요. 그러면 2차 방정식을 한번 해볼까요? 응. 자, 보세요, 보세요. 보세요, 보세요. 자, 2차 방정식 하기 전에 1차 방정식부터. 자, 1차 방정식부터 다시 시작을 합시다. 자, 1차 방정식은 이렇게 생기면 1차 방정식이에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생기면 1차 방정식이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걸 이제 x에 관한 1차 방정식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여기서 우리는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a가 0이냐 a가 0이 아니냐, 이때 또 b가 0이냐 b가 0이 아니냐, b가 0이냐 b가 0이 아니냐, 이렇게 구별을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어떻게 식이 만들어지냐면 0 곱하기 x 더하기 0은 0, 이렇게 식이 만들어질 거고, 얘는 0 곱하기 x 플러스 b는 0 이렇게 되겠죠. 얘 같은 경우에는 ax 플러스 0은 0 이렇게 될 거고, ax 플러스 b는 0 이렇게 될 겁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 자, 이거는 x에 어떤 숫자를 집어넣더라도 항상 만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부정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부정이라는 건 해를 정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해가 무수히 많다. 좀 더 다른 말로는 모든 실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뭘 해도 식이 참이 되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항등식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거의 항등식인지 아닌지 모르고 시작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1차 방정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었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어떤 식으로 설명이 되냐면, 다음 1차 방정식의 해가 무수히 많을 때 a의 값은 무엇입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방정식의 해가 무수히 많다라는 말은 이게 실제로 이 방정식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방정식은 차수만큼 해가 있어야 한다라는 원리가 있거든. 맞아요? 방정식은 차수만큼 해가 있어야만 해. 그런데 1차 방정식이니까 해가 한 개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괜찮습니까? 해가 한 개여야 되는데
해가 무수히 많다라는 건 이 방정식이 사실은 방정식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사실은 방정식이 아니어야 한다라는 말은 x의 개수가 0이어야 한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여기까지 괜찮죠? 다음 여기는 x의 어떤 숫자를 집어넣더라도 항상 거짓이야. x의 어떤 숫자를 넣더라도 항상 거짓이기 때문에 불능이라고 합니다. 불가능한 거지. 해를 구하기가. 불가능.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x의 개수가 0이어야 하기 때문에 얘는 사실 이 방정식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방정식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야지만 이런 식으로 해가 무수히 많거나 해가 없는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해가 없다.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x값이 0일 거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x값이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x의 개수가 0이 아니어야지 1차식을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1차 방정식을 만들어주면 이렇게 해가 하나 나올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럼 문제. 예를 들어서 쉽게 갑시다.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의 x는 뭐 x 마이너스 3 이렇게 식이 만들어져 있다고 합시다. 됐죠? 자, 이랬을 때 뭐야 이거? a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우리가 해가 무수히 많고 싶다. A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요. 두 번째, 해가 없는 A 값. 이렇게 물어보게 되겠고요. 세 번째, 그냥 해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근데 이런 식으로 콕콕 집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식으로 딱 물어보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1번, 2번, 3번 케이스를 다 나누어서 해를 구해야 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a-3, a 플러스 2의 x는 a-3 양면에 얘로 나눠서 x는 a-3의 a 플러스 2분의 a-3 약분해서 해는 이거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오답이 되는 겁니다. 이제 아시겠죠? 자, 왜냐하면 얘로 나눌 수 있는지 없는지부터 우리는 구별을 해야 된다가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얘로 나누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이 상황에서. 알겠죠? 그래서 첫 번째 a가 3이라면 a가 3이면 여기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식이 이렇게 됩니다. 0 곱하기 x는 0.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항상 식이 참이죠. 해가 무수히 많습니다. 해가 무수히 많다. 그 다음에 두 번째 a가 마이너스 2라면 여기 대입을 하면 0 곱하기 x는 마이너스 5. 이건 말이 안 되죠. 해가 없다. 이 패턴으로 되는 거고 세 번째 조건으로 a가 3이 아니고 a가 마이너스 2가 아니면 해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모든 케이스를 다 그래서 3번처럼 물어보면은 이걸 다 써야 되고 1번만 물어보면은 그냥 3, A는 3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고 2번만 물어보면 A는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물어보면 이 대답을 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X의 개수가 0이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학교 때는
x의 개수가 0이 아니라는 멘트가 뒤에 단으로 붙어 있건지 아니면 항상 표현을 해줘요. 방정식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놔둬도 될 것처럼 판단을 했는데 이제는 아니다 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오케이. 그러면 자, 1차 방정식 문제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두 번째, 절대값이 있는 1차 방정식. 자, 절대값이 있는 1차 방정식입니다. 우리 절대값 x가 4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x가 될 수 있는 숫자는 4하고 마이너스 4 두 개가 있습니다. 맞아요? 4가 될 수 있는 거는 4랑 마이너스 4 두 개가 있잖아. 그래서 절대값 x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는 절대값 x는 뭐 예를 들어서 뭐 2a 플러스 뭐 이렇게 합시다. x 플러스 3은 5.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다고 했을 때 아, x 플러스 3이 5가 되고 싶은가 봐. 아니면 x 플러스 3이 마이너스 5가 되고 싶은가 봐. 여기 절대값 안에 있는 애가 마이너스 5여도 절대값 때리면 5가 될 테니까. 이런 식으로 식을 두 가지를 쓸 수 있어야 한다가 핵심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절대값이 한 개 요렇게 있을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식을 쓰면 돼요. 여기가 상수일 때. 괜찮죠? 여기가 상수일 때는 이렇게 쓸 것이다. 자, 그런데 이제 절대값 x 플러스 3이 뭐 2x 마이너스 1이다. 예를 들어 식이 이렇게 나왔을 경우에는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류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절대값을 어떻게 판단할 거냐면 이 절대값이라는 건 x의 기준점을 잡아주겠다 라고 우리는 판단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절대값이라는 건 절대값 안에 있는 애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배웠다 이 말이죠. 맞죠? 그래서 여기 절대값 x 같은 경우에는 x가 0을 기준으로 0보다 크면은 양수니까 그대로 나오는데 x가 0보다 작으면은 음수니까 마이너스 x로 나와야 한다. 이렇게 배웠단 말이죠. 그러니까 0이라는 곳이 하나의 기준점이 되고 이 선을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에 영역을 구분한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절대값은 기준을 하나 잡아놓고 그 기준을 바탕으로 왼쪽과 오른쪽을 다른 영역으로, 다른 성질로 우리는 공간을 끊어서 판단을 하겠다라고 판단을 해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앞으로 이제 문제가 나와 있을 때 절대값 x 플러스 3 같은 경우에는 절대값 안에 있는 애가 0일 때가 기준이기 때문에 x가 마이너스 3일 때를 기준으로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면 이 안에 있는 애가 양수값을 가지겠네 라고 하면서 x 플러스 3으로 나오는 영역과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으면 절대값 안에 있는 애가 음수가 될 거기 때문에 음수면은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오는 이 영역, 요거로 표현되는 영역과 요거로 표현되는 영역을 구분을 해주는 선을 우리는 절대값을 이용해서 표현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 이거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때 상수면 상관이 없는데 상수가 아닐 경우에는 x가 마이너스 3보다 클 때와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 둘로 나눠서 푼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마이너스 3일 때가 없죠. 그럼 마이너스 3일 때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절대값 x 플러스 3이 있는데 x가 마이너스 3이라면
절대값 0이니까 절대값 0은 0이라고 써도 좋고 마이너스 0이라고 써도 좋죠. 마이너스 0도 0이니까. 어차피 0이지. 네. 맞아? 그래서 같다라는 표현은 x가 마이너스 3이다 라는 표현은 그냥 나와도 좋고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와도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이쪽 영역으로 들어가도 좋고 이쪽 영역으로 들어가도 좋다 이 말입니다. 네.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여기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오는 영역, 여기는 그냥 나오는 영역. 근데 0이라는 숫자는 그냥 나와도 되고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와도 된다 이 말이야. 네.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 데나 붙여도 좋은데 일반적으로는 크다에다가 붙여준다 이겁니다. 일반적으로. 알겠습니까? 근데 크다에다가 붙이면 안 되는 문제도 존재를 해요. 오케이? 그래서 그런 문제는 나중에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왜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여기다 붙여준다. 근데 여기다 붙이고 싶은 사람은 여기다 붙여도 상관없다 이겁니다. 알겠죠? 네. 여기까지.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안에 있는 애가 양수기 때문에 그대로 나오고, 그 다음 얘 같은 경우에는 음수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오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위에 거 해를 구해보면 얼마야? x가 얼마 이거? 4? 네, 4. 이렇게 구해놓고 꼭 봐야 돼요. 이 범위에 있는가? 이렇게. 괜찮습니까? 그래서 범위에 있으니까 땡큐. 이게 괜찮죠? 네. 그 다음 요거 이항하고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3x가 얼마야? 마이너스 2니까 x는 마이너스 3분의 2 구해놓고 보니까 오! 안 되지? 안 돼. 이렇게. 이해되죠? 요렇게 푸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그냥 편안하게 이런 느낌으로 계산을 해서 x는 2, x는 마이너스 8 이렇게 구하는 게 아니라 얘를 x 플러스 3은 2x 마이너스 1로 나와도 되고 x 플러스 3은 마이너스의 2x 마이너스 1로 나와도 돼. 요거처럼 식을 이렇게 쓰면 밑에서 오류가 나타난다 이거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상수가 아니라 식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꼭 범위를 나누어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 이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다음 절대값이 두 개 있는 경우 절대값 x 플러스 3은 절대값 2x 마이너스 1. 만약 이번에 이렇게 있다. 자, 이런 식으로 있을 경우에는 그냥 x 플러스 3이 2x 마이너스 1이랑 같아도 좋고 x 플러스 3이 마이너스의 2x 마이너스 1이랑 같아도 괜찮습니다. 이거. 괜찮습니까? 얘는 상관없어요. 됐나요? 얘는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이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런데 절대값이 이런 식으로 들어있는 게 아니라 절대값 x 플러스 3 플러스 절대값 2x 이번에 숫자를 바꿔볼까? 마이너스 2로 갑시다. 이거는 5. 이렇게 나와 있을 때는 또 범위를 나눠줘야 된다 이거죠.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얘가 마이너스 3을 기준으로 영역을 구별을 하는데 얘는 1을 기준으로 영역을 구별하기 때문에 얘 입장에서는 여기가 마이너스고 여기가 플러스거든. 근데 얘 입장에서는 여기가 마이너스고 여기가 플러스란 말이야. 그래서 영역을 구별을 해보면 이렇게 쪼개보면 흰색으로 쪼갤 걸 그랬나? 쪼개보면 얘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이런 느낌이 될 거고 괜찮습니까? 이게 다 플러스니까 얘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라는 입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누어지는 영역이 세 군데로 나눠졌을 때 표현하는 방식이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역을 구별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으면 절대값 아니 음수니까 빠져나올 때 마이너스를 붙여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괄호 x 플러스 3. 예,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으면 마찬가지로 음수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와야 돼요. 2x 마이너스 2는 5. 이때가 x는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입니다.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그다음 두 번째, x가 마이너스 3과 1 사이에 있을 때, 여기 같다는 표현 여기에 들어갔죠? 일반적으로 크다 할 때 붙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아니라 여기에 붙여도 상관은 없어요. 이거를 기억해 주시고, 그럼 이때는 여기, 얘는 양수기 때문에 그대로 나오는데 얘는 음수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온다. 다음 x가 1보다 클 때, x가 1보다 클 때는 둘 다 양수기 때문에 x 플러스 3, 2x 마이너스 2는 5. 이런 식으로 전혀 다른 세 개의 식의 계산으로 계산을 한다. 이때 계산을 하고 나서 계산 결과가 이 범위에 있을 때에만 해로 인정을 한다 이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절대값이 있는 1차 방정식과 절대값이 없을 경우에는 이제 뭐야? x의 개수가 0이냐 0이 아니냐를 따라서 구별하는 1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네. 요거 되게 중요한 거니까 기억을 해 주세요. 그러면 책 잠깐 봅시다. 없네, 내용이. 여기에 있는 게 다구나. 여기 예제 보세요. 칠판에 있는 예제 보세요. 여기. 자, 이 예제처럼 뭐 특별히 말이 없어. 그냥 푸시오. 해를 구하시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그냥 우리가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세 가지를 다 해야 한다. 아시겠죠? 꼭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절대값이 있는 거 있죠? 절대값이 있는 거는 절대값 안의 식이 0이 되는 x값을 기준으로 x의 범위를 나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무조건 나누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절대값이 하나 있을 경우에는 상수면은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쓰는 거고 이제 상수가 아니라 문자가 들어가 있는 식일 경우에만 범위를 나눠서 쓰는 것이다. 알겠죠? 절대값이 양쪽에 붙어 있을 경우에도 범위를 나누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쪽으로 몰려서 방정식처럼 만들어지는 다른 식일 경우에는 또 범위를 나눠서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제 같은 경우, 이런 스타일일 경우에만 우리는 범위를 나눠서 푼다. 여기까지 알겠습니까? 이거 구별을 해서 푸는 거예요. 자, 그러면 2차 방정식 봅시다. 여기 잠깐만 한번 읽어볼래요? 한 2, 3분만. 여기 2차 방정식과 관련된 내용을 쭉 읽어보세요. 읽는 부분만 읽어. 읽어야 되는 부분만 읽어. 호준아, 그냥 쭉 잘 거야? 아니요, 저 안 됐어요. 너 잤잖아, 임마. 꾸벅꾸벅 저를 응. 그렇지. 자기는 졸았다고 느끼지만 밖에서 보면은 잔 겁니다. 아니요, 저 그런데 저 수업 안 끝났어요. 그래? 네, 바로 일어났어요. 딱 자는 것 같았는데 그냥. 잘 뻔. 학교에서도 많이 저랬어요. 그 원래 졸 때 사람 이렇게 하잖아. 졸았네. 근데 알고 보니까 시간 20분 지나가 있고 뭐 그런 거잖아. 아니에요.
원래 조는 게 그런 거잖아. 내가 살짝 깨야지 해서 시간 딱 보는데 10분 지나가 있고. 근데 제가 솔직히 말해서 줄 때가 그거 거기까지 뭐냐 영영 나누는 것까지 듣고 그 다음 기억이 없어. 그러니까 정신을 딱 놓는 순간 이제 시간이 쫙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 학교에서 좀 많이 저랬어요. 그래? 학교에서 어떡하면 자가지고 저 배운 것도 많이 없어요. 학교에서. 왜? 빨리 읽어봐. 이거 읽어봐야 돼. 한번 읽고 들어야지 안 어렵지. 읽어봐 빨리. 나가 죽어버리려. 읽어야 되는 부분만 쭉 읽어. 뒤로 빨리 넘기면서. 오늘 2차 방정식 설명 엄청나게 많이 할 거야. 왜? 니네 2차 방정식 모르는 거 아니잖아. 중3 때 다 배운 건데.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방정식이고 지금 설명하신 것 같죠? 니네 중3 때 2차 방정식을 안 배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2차 방정식 설명할 때 중3 때 내용을 섞어서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설명 많이 해도 니네 어렵지 않아. 굉장히 잘 문제 맞고. 아? 아유 진짜 너무 성공하시 잘라보네. 왜 그렇게 험한 말을 하니? 아니 그냥 글쓰기 엽서라가 아무렇지나 내렸더라고. 넌 조용히 하고 있어. 싫어하구나. 학교에서 둘이 친한데 아니 원래 험한 말을 많이 할수록 남자들은 친한 거 아니야? 남자들은 그렇죠. 남자들끼리는 그만해야지. 이 새끼들은 도가 없어요. 이 새끼들의 돈은 일반 도와 달라요. 그래? 얘들의 돈은 머릿속이 이상해가지고 도가 달라요. 사람들이 도가 달랐다는 게 일반 무슨 도가 이 정도면 얘 돈이 이만큼. 도가 뭐야, 도가? 선 넘네. 일반 어? 땅이 된 거면 고마워. 그거 돌 넘어선 행동 안 하구나. 얘가 오늘 패드 갖고 왔어? 얼마나 선을. 근데 왜 일찍 안 왔어?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어? 검사 받아야지. 좀 늦게 가. 늦게 가. 맞아. 그냥 존나 시간 없는다. 알았어. 또 이럴 때는 법을 잘 이용하는구만. 그만하자. 그만. 너도 선을 굉장히 잘 넘는 사람인데 이거 선이 상황 수가 있어도 아니야. 9개야. 개웃기네. 자, 시작해 볼까요? 2차 방정식입니다. 자, 2차 방정식은 이렇게 생긴 게 2차 방정식이에요. 자, 2차 방정식이 되기 위한 조건은 A가 0이 아닐 때만 2차 방정식입니다. 맞죠? B랑 C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죠? A만 0이 아니면 2차 항이 살아있기 때문에 2차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2차 방정식은 일반적으로 해가 2개 존재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기가 괜찮죠? 우리는 2차 방정식을 배울 때 어떻게 배웠냐면 중학교 3학년 때 해를 구하시오. 해에 관한 이야기를 배웁니다. 그죠?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인수분해. 인수분해. 인수분해랑 두 번째, 근해공식. 근해공식.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인수분해가 안 되면 다 근해공식에 다 넣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근해공식은 어떻게 한 거냐? 완전제곱식을 이용한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풀인 거죠. 근데 완전 제곱식을 계속 만들어가지고 문제를 풀기 싫으니까 근해 공식이라는 걸 만들어낸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이제 해를 구하라 라는 문제가 있으면 두 번째 해를 응용하라. 이렇게 두 가지 패턴으로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괜찮습니까? 해를 응용하라 라는 말은 어떤 거냐면 근과 괴수와의 관계를 써먹을 것이냐 아니면 해의 정의를 사용할 것이냐 이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5는 0의 해 알파가 있다. 이때 3x의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9x x 말고 알파로 할까? 알파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해의 정의를 이용해서. 해 뜻이 뭔데? 해. 해. 해 뜻이 뭐야? 그 방정식의 값을 아닌데? 참으로 만드는 X의 값. 미지수의 값을 그렇지. 해라고. 대입하면 식이 네. 참이 되도록 하는 미지수, 뭐 x의 값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알파가 해라면 대입하면 식이 참이겠죠. 그래서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3알파 플러스 5는 0. 이 식이 참일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얘로 넘기면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3알파가 마이너스 5니까 여기를 3으로 묶어서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3알파 플러스 1. 얘가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14. 이런 식으로 해를 구해낸다 이거죠. 그러니까 해를 직접 구해가지고 대입하는 게 아니라 해의 정의를 이용해서 풀거나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푼다 라는 건데 2차 방정식을 요렇게만 이야기하면 중학교 3학년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걸 더 이제 이야기를 할 거냐면 더 어렵게 식을 어렵게 만들어준다. 두 번째, 해를 어렵게 만들어준다. 요거를 잘해야 됩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 중학교 과정이야. 여기까지는 중학교 과정인데 요거를 잘해야 돼. 그럼 식이 어렵게 나오는 거랑 해를 어렵게 주는 거는 어떤 것이냐 라는 거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중학교 거부터 차근차근 해보도록 합시다. 먼저 여기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0. 방정식의 해를 구하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인수분해를 할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인수분해를 할 건데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2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해를 우리는 이렇게 구할 수 있어. 괜찮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는 더 어렵게 만들 거다 이거죠. 식을 더 어렵게 만든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계수를 무리수 또는 허수를 계수를 요거를 이용해서 또 복잡하게 만든다. 괜찮습니까? 계수를 우리는 이때까지 생각을 해보면 여기 있는 계수가 유리수인 애들만 풀어봤단 말이에요. 계수가 소수인 거, 계수가 분수인 거는 풀어본 적이 있어. 계수를 다 정수로 만들으라고 배웠잖아.
맞지? 그래서 개수가 유리수인 것까지는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공부를 해왔는데 이제는 개수가 무리수가 되거나 개수가 허수가 되도록 모양을 잡아주는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그것도 풀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푸는 거냐? 자, 첫 번째. 2차 항의 개수. 2차 항의 개수가 무리수 또는 허수라면 무조건 양변에 얘네를 곱해서 유리수로 만들어줍니다. x제곱의 개수는 무조건 유리수로 만들고 풀어야 돼요. 알겠죠? 다른 애들은 상관없어. x의 개수나 상수항은 상관없어. x제곱의 개수를 유리수로 만들어주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무조건 인수분해가 돼요. 개수를 무리수나 허수가 포함되어 있는 애를 줄 때는 100% 인수분해 되는 애만 줍니다. 알겠죠?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옛날에는 이중근호라든지 뭐 다른 더 복잡한 식을 만들어서 그런 것까지 해를 다 구할 줄 알도록 이제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옛날에는 아니었는데 지금은 개수가 무리수가 되거나 허수가 될 때는 무조건 인수분해가 되는 애만 줍니다. 알겠죠? 안 될 것 같지만 무조건 돼요. 그러니까 찾아내야 돼. 방법 없어. 니네가 중학교 3학년 때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요렇게 생긴 애 인수분해 하는 거 알고 한 게 아니거든. 그죠? 알고 한 게 아니라 이렇게 끼워 맞춰가지고 대각선 맞춰갖고 한 거잖아. 무슨 말인 줄 알죠? 요 같은 경우에 원래 우리가 인수분해 할 때 x, 3, 2 쓴 다음에 마이너스 x 되려고 여기에 마이너스 플러스 붙여야 되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도 요 행동을 그대로 해서 인수분해가 되도록 잘 끼워 맞춘다. 이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럼 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요런 스타일의 문제가 어떤 거냐면 여기 있죠. 필수 예제 2번 보세요. 필수 예제 2번 보세요. 별표. 필수 예제 2번 별표. 별표. 개중요 쓰세요. 개중요. 개중요. 당황하지 않고 양변에 루트 2 플러스 2를 곱해준다. 알겠죠? 네. 왜? x제곱의 개수가 유리수가 되도록. 유리수가 되도록. 자, 그래서 양변에 루트 2 플러스 1을 곱해주면 x의 제곱 마이너스 여기가 3 플러스 2 루트 2의 x 2의 루트 2 플러스 1 이렇게 된다는 거죠. 네. 그런 다음에 가운데 이걸 맞춰주려고 루트 2 플러스 1이랑 2로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2 루트 2 플러스 1이랑 1로 해야 될 것인가. 이거를 직접 써보면서 찾는 게 중요하다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끝에 있는 이 부분 있죠? 여기다가 루트 2 플러스 1을 곱할 때 이거 분배해버리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를 분배해갖고 끝부분을 2 루트 2 플러스 2구나 라고 써버리면 이 모양을 못 만들어.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요렇게 되어 있는 상태로는
끝부분 요걸 곱해갖고 요렇게 만든 상태로는 1이랑 2루트 2 플러스 2 요것만 생각이 난단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알아들어? 그래서 꼭 이렇게 전개하지 말고 요런 식으로 만든 다음에 이걸 따로따로 쓸 것인가 합쳐서 쓸 것인가로 구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상수항은 전개하지 않는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런 다음에 가운데 걸 만들어주기 위해서 요게 필요하구나. 이거 안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여기 오면은 이제 두 번째 어려운 내용이 나옵니다. x 마이너스의 2의 루트 2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은 0 됐죠? 됐죠? 요렇게 하고 나면 여기서 근으로 2의 루트 2 플러스 1이 나오고 여기서 1이 나옵니다. 우리는 뭘 배웠냐면 그 근의 공식을 썼을 때 해의 모양이 겁나 이쁘다는 걸 배웠단 말이에요. 맞아요? 왜냐하면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이라는 2차 방정식에 근의 공식을 구하세요 하면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된다고 배웠거든. 여기까지 괜찮죠? 그럼 여기에서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애와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모양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걸 보고 이쁘게 생겼어. 루트 부분만 부호가 달라. 그래서 우리는 이걸 켤레근이라고 한단 말이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근데 여기 부분이 루트 부분이 음수까지 되면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음수까지 되면 이게 허수로 표현될 거기 때문에 켤레 복소수가 된다고 한다 이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의 해는 이렇게 이쁘게 생겼단 말이야. 허수 쪽의 부호만 다르고 다 똑같아. 맞지? 근데 여기 허수 쪽이래. 무리수 쪽. 근데 여기 보세요. 무리수 나왔잖아. 그지? 우리는 중학교 때 이렇게 배웠거든.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3이면 다른 근은 무조건 뭐? 1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근을 보면은 2 플러스 2 루트 2잖아. 그럼 또 다른 근은 2 마이너스 2 루트 2여야만 하는데 아니잖아. 이해되죠? 이게 어려운 내용 중에 또 하나입니다. 이게 뭐 이야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배운 근의 공식에서는 분명히 요렇게 다 똑같이 생겼고 무리수 부분에 부호만 달라야 된다고 했는데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정의를 정확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개수가 유리수일 때 무리수의 켤레근을 가질 수 있다. 그럼 이 말을 반대로 생각을 하면 개수가 무리수라면 켤레근을 안 갖는다는 뜻입니다. 아니지. 안 갖는다는 게 아니라 모른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여기. 개수가 유리수일 때는 가져요 라는 말은 유리수가 아니면 모릅니다. 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내용이야.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공부를 해봤죠. 니네가 아니라 옛날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봤죠. 옛날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보니까 어떤 성질이 나오냐면 개수가 실수일 때 여기에 실수가 들어간 건 당연히 무리수 때문에 들어간 겁니다.
알겠죠? 개수가 무리수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식일 때는 허수의 켤레근을 가질 수 있다. 괜찮습니까? 괜찮습니까? 켤레근을 가질 수 있다. A씨.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써줄게요. 괜찮습니까? 켤레근을 가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켤레근이 꼭 존재해야만 한다는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어떤 문제의 유형이 있냐면 문제 잘 내야 되는데 x의 제곱 플러스 루트 3x 루트 3 ax 플러스 5는 0의 한 근으로 1 플러스 루트 2가 있다. a를 구하세요. 이렇게 문제가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별 생각 없이 혈내근이니까 1 마이너스 루트 2를 가지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야. 왜냐하면 여기에 무리수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럼 이때 a는 어떻게 구해야 됩니까? 라는 거죠. 이럴 때는 a를 구하기 위해서는 근의 정의를 이용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얘를 대입해서 찾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얘를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3 플러스 2루트 2 플러스 루트 3a에 1 플러스 루트 2 플러스 5는 0 해서 얘네 이항하고 얘로 나눠주면 a가 나오는 거죠. 괜찮습니까? 켤레근의 성질을 이제 또 쓸 수가 없게 됐다 이겁니다. 중학교 때 썼던 것들이 다 깨지고 있죠. 그래서 2차 방정식부터 애들이 멘붕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소수까지 잘 버텼던 친구들이 2차 방정식에서 이제 줄줄이 깨져나가는데 그 이유가 자기네들이 알고 있었던 중3 때 내용이 계속 깨져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잘 공부해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이게 깨져나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예외가 생겨서 계속 새로운 살이 덧붙여지고 있는 거거든. 원래는 있고. 그죠? 이거인 줄 알았는데 사실 예외가 있네? 하나 더 싸지고 또 하나 더 싸지고 하나 더 포장되고 이렇게 점점 양이 늘어나는 거예요. 알겠죠? 자기가 알고 있었던 관념이 다 깨져서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야 사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자, 중학교 때 배웠던 이 성질에서 우리는 뭘 이야기했냐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근이 이렇게 있으니까 두 근의 합, 두 근을 더하세요. 이렇게 하니까 2a분의 분자를 더하면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니까 없어지죠. 그래서 마이너스 2b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2가 약분돼서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될 겁니다. 괜찮나요? 다음 두 근의 곱 어떻게 됩니까? a분의 c 그래 바로 이야기하면 안 되겠지. 두 근의 곱 두 개를 곱할 겁니다. 4a의 제곱분의 합차죠 합차. 네. 마이너스 b의 제곱 마이너스의 루트가 사라지면서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네. 괜찮습니까? 그럼 여기서 b의 제곱되고 마이너스 b의 제곱이 돼서 없어지고 마이너스가 분배가 되면서 4a의 제곱분의 4ac 이렇게 되는데 약분. 그러면은 A분의 C. 오. 괜찮습니까? 네. 그래서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에 관한 성질을 잘 기억하고 있자. 됐나요? 요거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 문제를 왜 내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곱셈 공식을 이전에 공부를 한 겁니다. 자,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5는 0. 두 근 알파와 베타가 있다 이거죠. 괜찮습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얼마예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얼마예요? 이렇게 된단 말이죠. 네. 괜찮습니까? 이거 두 개를 알려준 이상 우리는 이제 뭘 알아야 된다? 아, A제곱 플러스 B제곱 하나는. 이거를 알아야 된다. 이걸 알게 된 이상 이것도 물어볼 수 있다. 이걸 알게 된 이상 잠깐만 있어봐. 요거 말고 이게 4제곱. 싫어. 이거 할 거야. 이것도 물어볼 수 있다. 괜찮습니까? 이거를 알려준 이상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고 이걸 알고 있으면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고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고 많죠. 아주 그냥 꼬리에 꼬리를 보네요. 곱셈 공식에서 했던 거 다 물어볼 수 있는 거지. 곱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을 겁니다. 이거 말고 x의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1은 0의 근으로 알파가 존재한다. 이때 알파 플러스 알파분의 1은 얼마냐? 알파의 제곱 플러스 알파의 제곱분의 1은 얼마냐? 알파 마이너스 알파분의 1은 얼마냐? 뭐 알파의 세제곱 플러스 알파의 세제곱분의 1은 얼마냐? 등등등 다 물어볼 수 있다. 괜찮습니까? 신선한 충격 얻은 거 빼거든요. 그러니까 근이니까 대입하면 참일 거 아닙니까? 그런 다음에 양변에 알파를 나누겠죠. 그러면 식이 알파 플러스 5 플러스 알파분의 1은 0이라고 돼서 알파 플러스 알파분의 1은 마이너스 5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쫙 물어본다 이거죠. 괜찮습니까?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이 막 들어갈 거라서 이것들을 충분히 빠르게 풀어야 한다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빠른 게 중요해. 풀 줄 아는 게 중요한 것도 당연한 거지만 빠른 게 중요해. 시간 내에 우리는 다 풀어내야 되는 게 핵심이라. 알겠지? 시험을 쳤을 때 시간 내에 못 푸는 학생이 한 반에 절반이 넘거든? 시간 내에 문제를 다 못 풀어. 그래서 시간 내에 문제를 푸는 것만으로도 일단 절반의 학생을 깔고 시작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일단 나는 문제를 빨리 푸는 게 중요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이런 것들까지도 우리는 기억하고 있자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설명한 거고 이제 절대값 있는 거? 그래. 자, 절대값 있는 2차 방정식. 이제 절대값 없는 거는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복잡한 식도 했고 복잡한 해도 했죠. 자, 복잡한 식의 한 종류로 절대값이 있는 2차 방정식이 있다. 자, 여기서는 어떤 식으로 낚시를 할 예정이냐면 x의 제곱이랑 얘는 같은 겁니다. 괜찮습니까?
얘네는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x의 제곱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푼다? 절대값이 있는 것처럼 판단해서 푼다 이겁니다. 그럼 절대값이 있는 문제에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 번째 이런 거. 절대값 x 또 이걸로 가자. 마이너스 6은요. 요게 첫 번째 패턴. 두 번째 패턴은 이런 거. 됐습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는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얘를 이렇게 판단해서 절대값 x 마이너스 3, 절대값 x 플러스 2. 절대값 x는 3 또는 마이너스인데 절대값 x는 음수가 나올 수가 없다 이거죠. 네. 절대값은 원점에서 x까지의 거리를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거리는 항상 양수값이 나와야 돼서 우리는 얘가 답이 될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절대값 x가 3이어야 되니까 x는 풀마 3이겠죠. 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의 패턴이 있고 두 번째 요거 x의 제곱 마이너스 x가 6이어도 좋고 마이너스 6이어도 좋다. 맞습니까? 여기가 어떨 때? 상수일 때는 이렇게 쓰는 것이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오케이? 됐습니까? 여기가 상수일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쓰는 거다. 그래서 해 구하고 해 구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절대값 x의 제곱 마이너스 x는 x 플러스 1. 자, 이렇게 생겼어. 여기가 식이야. 이러면 어떻게 한다? 범위를 나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면 보세요. 얘 같은 경우에는 안에 있는 애가 이렇게 생겼어. 맞아? 그럼 이렇게 생겼으니까 절대값 안이 0이 되게 하는 x의 위치가 어디랑 어디예요? 0이랑 1.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럼 절대값이 0이 되게 만들어준 x값이 두 군데니까 영역이 몇 개로 나뉘어져? 세 개로 나뉘어져야지. 그래서 여기 수직선에 0과 1을 기준으로 영역이 세 개로 나뉘어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영역을 세 개로 나눠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얘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나오는 문제는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식이 너무 많잖아. 2차 식인데 식을 3개나 더 풀어야 되니까. 그죠? 근데 어려운 문제집에는 있다 이겁니다. 여기까지는 보통 있고. 대부분의 문제집에서. 여기까지 알겠죠? 오케이?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것이다 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그럼 필수 예제 4번을 봅시다. 다음 방정식을 푸시오. 자, x의 제곱은 절대값 x의 제곱이랑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 안 되죠? 인수분해 안 되니까 근해 공식을 써도 됩니다. 짝수 공식 1분의 마이너스 1 풀마 루트 1 플러스 5.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네. 그래서 절대값 x가 될 수 있는 거는 마이너스 1 풀마 루트 6이죠. 네. 괜찮습니까? 근데 아까 전에 이야기했잖아. 절대값 x는 뭐가 될 수 없다고? 마이너스가 될수 없다. 그래서 절대값 x가 될 수 있는 숫자는 마이너스 1 플러스 요거만 답이다 이거죠. 근데 이건 절대값 x잖아. x가 아니고. 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6하고 뭐? 1 마이너스 루트 6하고. 괜찮습니까?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해를 구한다. 그 다음 여기 2번 봅시다. 그 다음 2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절대값이 있는데 식이잖아. 네. 어떻게 해야 돼? 나눠야죠. 나눠야 된다, 구간을. 괜찮습니까? x가 1보다 클 때 하고 x가 1보다 작을 때 하고. 괜찮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돼? x가 1보다 크면 양수니까 x제곱 마이너스 3x는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렇게 될 거고, 얘는 x제곱 마이너스 3x는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붙일 거야. 그냥 이렇게 쓸게. 이렇게 될 거다. 괜찮습니까? 해를 구해. 해를 구해. 구한 다음에 어떻게 해? 저기다가 넣어가지고 되는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 조건에 해당하는지.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거 1대 만들어진 식이야. 이거 1대 만들어진 식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온 해는 이걸 만족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해됐죠? 근데 해를 구했는데 이걸 만족 안 해. 그러면 해가 아닌 거지. 이해되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푼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내가 4번 설명했고요. 3번 설명 안 했는데 3번 겁나 쉽습니다. 자, 보세요. 한 근이 1이래. 근의 정의가 뭐죠? 해가 근 아닌가요? 대입하면 식이 참이 되는 거죠? 해가 근 아닌가요? 그래서 대입. 이해되지? 그래서 대입을 합니다. 해랑 근이랑 같은 거니까. 이렇게. 괜찮습니까? 뭐 식을 전개해도 좋고 아니면 인수분해가 바로 보인다 하면 인수분해해도 됩니다. 알겠죠? 전개할게요. 뭐야 이거? 얼마입니까? 3a 플러스 1 없어지고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냐? a의 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2는 0. a 마이너스 2 a 마이너스 1은 0. a가 2 또는 1. 자, 문제 읽어보세요. 첫 번째 문장 뭐라고 써 있습니까? 첫 번째 단어? 무슨 A는 1이 아니고 아니, 저기. 아, 첫 번째 단어 뭐라고 써 있어? 저기 제일 첫 번째 문제. 2차 방정식이라고 써 있죠? 그래서 2차 방정식이어야 되기 때문에 x제곱의 개수는 뭐가 아니어야 된다고? 0이 아니어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A는 2구나. A에다가 2 대입해가지고 인수분해해서 또 다른 근을 찾아주면 된다 이겁니다. 괜찮아요? 할 수 있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딴 거는 다 설명을 했고요. 활용은 뭐 이거 안 해도 돼. 니네가 할 수 있잖아. 필수 예제 5번. 이거는 니네가 해야지. 그럼 이거 X로 잡고 그냥 이거 넓이 한쪽으로 모는 거 중학교 때 많이 하던 거 아닙니까 이거? 네. 그죠? 이 정도는 뭐 해야죠. 가우스는 요즘 잘 안 나오거든요. 가우스는 요즘 잘 안 나오니까 가우스는 따로 설명 안 하겠습니다. 굳이 이걸 설명해 갖고 니네를 힘들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알겠죠? 가우스는 그냥 하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혹시나 나중에 가우스 문제가 나오면 그때 그 문제를 가지고 따로 설명을 할게요. 알겠죠? 선생님 궁금한 거 있는데 네. 저 이제 진도 판별식까지 나가요. 오늘? 네, 오늘 여기서 스탑 있어요. 아니 판별식까지 할 건데? 판별식까지 판별식까 근데 판별식이나 근각 개수와의 관계가 다 뻔해서 그러면은 125초까지 하나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판별식이 새로운 내용 아니잖아. 그러면 125초까지 하시다 말씀이신가요? 125초까지 하시다 말씀이신가요? 이게 쭉 진도를 빼겠다 이거죠 오늘. 알겠습니다. 왜? 그냥 궁금해서. 아니 갑자기 진도를 이게 나가니까 당황스러워서 스탑하고 싶은 거냐? 먹혀. 쫄지 마. 내가 문제 푸는 시간 안 주겠니? 아니 것 같아서 들어.
아이, 다 줘요. 쫄지 마. 자, 일단은 여기 설명 끝났고요. 판별식 봅시다. 자, 판별식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판별식 이거 배웠어요. 근해 공식에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있을 때 됐죠? 이때 여기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부분을 우리는 판별식이라고 합니다. 뭘 판별하는 거냐면 근의 개수를 판별하는 거예요. 얘가 0보다 크면 루트가 살아있기 때문에 플러스 루트 얼마, 마이너스 루트 얼마에서 실근이 2개가 된다. 이렇게 배웠단 말이죠. 0이랑 0이면 중근이고 그거니까. 이거는 중근, 실근 1개. 그리고 0보다 작으면 없다. 그래서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으면 우리는 루트 안이 음수가 될 수 없다 했잖아요. 루트 안이 음수가 될 수 없어. 그래서 실근은 존재하죠. 0개인데 이제 허근이 2개 존재한다 이거죠. 허근이 2개예요? 플러스 루트 i 마이너스 루트 무슨 i. 설마 저것도 뭐라고? 아무것도 아니 이거 뭐 허수에서 그냥 뭐 나오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요렇게 있다. 끝. 판별식은 이게 다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판별식을 이야기할 때 짝수 공식 있죠. 여기에서 나오는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얘도 판별식입니다. 네. 알겠죠? 얘도 판별식이니까 짝수가 나오면 꼭 짝수 공식을 이용해서 판별식을 쓰세요. 꼭 이렇게 쓰면 안 돼. 이거 써야 돼. 짝수 공식은 꼭 외워야 됩니다. 알겠죠? 짝수 공식을 쓰라고 알려준 거야. 근해 공식만 쓰면 안 돼. 짝수 공식은 꼭 외워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문제를 봅시다. 근을 판별하시오. 이런 건 내가 설명 안 합니다. 니네가 해야죠. 오, 여기 보세요. 필수 예제 6번. 다음 2차 방정식이 다음과 같은 근을 갖도록 실수 m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자, 짝수 공식 쓰라고 마이너스 2 빼놨죠, 이쁘게. 그래서 짝수 공식을 쓰면 3 마이너스 m제곱 마이너스 m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괜찮죠? 짝수 공식 쓸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부호가 양이든 음이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곱을 할 거기 때문에 음수를 제곱해도 양수가 될 거고 양수를 제곱해도 양수가 될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있을 때 마이너스까지 써가면서 제곱식을 쓸 필요가 없다는 소리예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이게 판별식. 이때 서로 다른 두 실근 요거, 이때 중근 요거, 이때 서로 다른 두 허근 요거 끝. 이거죠. 괜찮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쫄지 마세요. 다음. 자, 발전 예제 7번 별표. 발전 예제 7번 별표. 별표. 개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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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읽어보세요, 문제를. 자, 이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일까?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중근. 거기에서도 중요한 문장이 무엇일까? 중투더 근. 이게 중근이 제일 중요한 단어예요. 판별식했을 때 융이 나온다는 소리.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2차 방정식은 중근을 갖는다가 핵심이에요. 알겠습니까? 네. 이 2차 방정식은 이 2차 방정식은 중근을 갖는다가 핵심인데 거기에서 부수적인 뭔가 다른 게 추가된 거야. 이 2차 방정식은
중근을 가집니다가 핵심인데 다른 부수적인 단어들이 추가가 된 거야. 그래서 일단 우리는 이 문제를 볼 때 중근이다가 첫 번째여서 판별식이 0이어야 된다가 첫 번째 식으로 나와야 된다 이 말이야. 알겠죠? 판별식을 쓸 건데 판별식이 0인데 그게 K랑 관계없다 이 소리예요. K와 관계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K에 관한 항등식이라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알아듣나? 그래서 판별식 쓰고 K에 관한 식으로 정리를 하면 우리가 원하는 A와 B를 구할 수 있다. 됐죠? 됐지? 왜 대답이 없어? 됐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어디서 몰라? 다시 설명해 줄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야. 저건 알겠어. 저건 알겠어. 알겠어? 그럼 다음. 자, 완전 제곱식이 된대. 완전 제곱식은 완전 제곱식을 만들으라는 게 아니라 2차 방정식에서의 완전 제곱식은 중근을 가진다는 말이다. 그래서 판별식은 0이다 라는 걸 이용하라. 맞습니까? 이거 중학교 때도 다 그대로 나왔던 문제야. 그래서 이거 중학교 때 나왔던 문제야. 그래서 더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다예요. 괜찮습니까?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설명해야 되는데 이것들 보니까 정신을 놓네. 이거 2차 방정식이랑 2차 함수에서 시간을 끌려고 하면 얼마든지 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시간을 끌면 방학 내 진도를 못 끝내요. 그게 문제야. 이 뒤에 나올 만한 내용들이 설명할 게 무진장 많아. 궁금한 게 있는데 저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단원들이 현재 단 1학기에 나가야 할 정도. 아직 중간고사 시험 범위도 못 갔어요. 도대체 학기마다 몇 과목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원래? 아니야. 네가 잘 몰라서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제일 많이 배워. 네? 고등학교 1학년 때 제일 많이 배워. 단원은. 고2부터는 고2부터는 단원은 되게 적어. 2, 3단원. 단원이 되게 적어. 대신에 문제는 문제가 어려운 거지. 그러니까 난이도가 올라. 난이도가 올라가는 대신에 배우는 건 적어. 그러니까 1학년 때 왜 싸그리 몰아서 다 배우냐면 이게 다 2학년 때 3학년 때 배울 내용의 기초 단원인 거야. 이걸 바탕으로 2학년 거 3학년 걸 하는 거지. 이건 아니라고. 왜 그걸 나한테 따져? 이거 나한테 이걸 따진다고 해서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게 그래. 일단 니네한테 일단 한번 보여줄게. 자, 여기 책 제일 앞에 차례 봐라. 차례. 차례요? 차례 봐라. 차례. 차례. 다시 한 번 더 보여주겠습니다. 차례를 보면 여기 다항식 있죠? 네. 다항식의 연산,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인수 분해, 복소수,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여러 가지 방정식까지가 중간고사 시험 범위야. 네, 알겠어요. 여러 가지 방정식까지가 보통 중간고사 시험 범위인데 이제 학교마다 차이가 좀 나거든. 학교에서 약간 뭐라고 해야 돼? 좀 미친 듯이 진도를 뺐다 하면 여기 여러 가지 방정식 전부 다가 중간고사 시험 범위고, 학교에서 진도를 좀 안 뺐다 하면 여러 가지 방정식 중에 3단원 방정식 x의 세제곱은 1의 허근까지가 보통 중간고사 시험 범위야. X세제곱에 1이 허근이 있어요? 이때. 3차 방정식이니까 해가 3개일 거 아니야. 그러면 그러면 I 허수가 루트 마이너스 1이니까 루트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 1이에요. 저런 건 이제 W 같은 뭐 이상한 거 쓰는데 그건 나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네.
수업 빡세게 나간 학교랑 수업 좀 설렁설렁한 학교랑 어, 중간고사 범위가 3단원밖에 차이가 어. 빡세게 나간 학교는 유인물을 많이 주는 거야. 문제를 훨씬 더 많이 풀린다는 거지. 그건 좋은 거 아니에요? 어. 설렁설렁한 학교는 설렁설렁한 학교는 유인물의 그 문제 양이 적고 난이도가 낮지. 어. 대신에 진도도 조금 느리고 3까지 가는 거니까. 그런데 그러면 후자가 약간 꿀이겠는데.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기말고사 시험 범위가 진도가 빠른 학교는 도형의 끝까지 다 나가. 네. 근데 진도가 느린 학교는 원의 방정식에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가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어. 그러니까 원의 방정식에서 두 번째 단원 있지? 네. 여기까지가 기말고사 시험 범위로 들어간 학교들이 꽤 많아. 그렇다면 그 말은 2학기 중간고사에 나머지 내용이 들어간다는 뜻이야. 아 이게 뭐? 그러면 진짜 뒤져. 2학기 중간고사가. 그러니까 약간 미루다가 그렇지. 폭발하는. 그렇지. 아이 그러면 전자가 훨씬 더 좋은. 전다가 더 좋아. 그런데 세교 고등학교는 후자다. 아. 세교 고등학교는 진도를 끝까지 못 빼. 어? 선생님이 느려. 아니. 이렇게 시험지를 보니까 못 빼더라고. 시험지를 보니까 항상 요 뒤에 있는 게 2학기 때 나와. 선생님 그저 세교 고등학교 시험지 누가 보여줬어요? 어? 누가 보여줬어요? 세교 고등학교 시험. 뭘 누가 보여줘. 내가 이리저리 찾아냈지. 어떻게 찾아냈어요? 그냥 다른 선생님들 수소문하고 막 그렇게 해서. 불법적인. 학원생님들 매직 있어 매직 이런 거 다 알아야 되는 매직이. 수소문해서 찾아냈지. 학원 다녔을 때 거기서 준 그 시험 대비 학습지가 다 어디서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야 시험 대비 학습지구나. 족보닷컴? 족보닷컴이지. 그래 족보닷컴에서 가져올 거야. 야 족보닷컴에서 그런 것도 가냐? 무지중거 더 있던데. 자, 여튼 저튼 니네가 지금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아직 너네는 중간고사 시험 범위도 못 갔어. 반도 못 가. 반 겨우 갔다. 어? 중간고사 시험 범위도 못 갔어. 선생님 그래도 반은 갔지 않습니까? 16년 깔았죠. 그렇지.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 반 간 거지. 예. 그러니까 지금 막 너무 빡센데?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럴 수가 없는 거야. 지금 니네는. 잘 생각해봐. 니네가 그냥 예를 들어서 그냥 고등학생이 돼서 그냥 평범한 뭐 한 4, 5, 6등급이다. 그러면 내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 근데 니네가 그렇게 되고 싶은 거야? 아니잖아. 아니니까 열심히 하자 이거지. 등급이 평범한 거예요? 4등급, 5등급이 제일 평범한 거지. 거기가 중간이야. 그래요? 4등급, 5등급이 중간이야. 선생님 인서울이 4%라면서요? 인서울을, 그러니까 세교고등학교에서 인서울을 하려면 4% 안에 들어야지. 나는 인서울 안 할래. 지원대 할래. 인서울 해야지. 인서울 해. 나 이제부터 지방대를 지잡대라고 부르지 않겠어. 단순히 실력만 가지고는 못한다는데. 뭐라고? 명문대도 단순히 그냥 학명만 가지고는 못 간다는데요. 학력만 가지고는 못 간다고? 그러면 뭐? 아니, 학력 말고 뭐가 필요한데?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뭐 세특 이런 거? 아니 봤는데 명문대를 그냥 학력만 가지고 가는 거는 되게 어렵대요. 어렵지. 그 정도 내야 돼. 그러니까 뭐라고? 학력 하나만 가지고. 자, 서울대는 각 학교마다 전교 1등한테 학교장 추천을 주잖아. 그래서 전국에 대략 한 2,000개의 고등학교가 있는데 그 2,000개의 고등학교의 전교 1등은 다 학교장 추천을 받아. 나도 알겠지? 한 해에 서울대가 뽑는 학생이 2,500명이야.
알겠지? 한 해에 서울대에서 뽑는 학생 수가 2,500명이야. 근데 수시로 전교 1등이라고 받은 그 추천서가 2,000장이잖아. 응? 근데 다행히 그 2,000장의 학교장 추천을 들고 온 전교 1등들 중에 50%가 넘는 학생이 수능 최저를 못 맞춰서 서울대를 못 가. 그런데 수시를 잘 봤으면 기초적으로 공부 습관이라 그런. 학교 수준이 안 돼서. 왜 학교 수준이 안 된다요? 요즘 학력. 자, 요런 느낌이야. 세교고등학교 전교 1등은 수능에 언수회를 1등급을 못 받아. 왜요? 수준이 안 돼서. 그 수준이 안 돼서. 아니, 지 수준이 안 돼서. 지 수준이 안 돼서. 그만큼 공부를 열심히 안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학교랑 비교를 해야 돼. 니네가 나는 인서울 가서 좀 괜찮은 학교에 갈 거다. 인서울에 괜찮은 대학교를 갈 거다. 예를 들어서 뭐 꼭 서울대가 아니더라도, 응? 예를 들어서 뭐 성대, 서강대, 뭐 한양대, 뭐 아니면 뭐 연대, 고대라도 난 가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내 경쟁 상대가 아니야. 전국 단위로 봐야 돼, 걔네들은. 어차피 수능을 쳐야 되거든. 잘하는 학교는 무조건 수능 최저를 봐. 수시를 아무리 잘해도. 연대, 고대도 50%의 학생은 수능 최저를 못 맞춰서 못 가요. 그럼 정시로 가는 게 유리한 거 아니에요? 방금 이야기했잖아. 정시를 못해서 수시를 잘해도 대학을 못 간다니까? 그러니까 수시 망해서 정시로 가. 보통 정시를 망한 애들은, 아니, 수시를 망한 애들은 수시를 잡고 있는 애들보다 일반적으로 공부를 못합니다. 당연하잖아. 공부를 못하니까 수시를 못 맞췄지. 근데 정시를 더 잘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은 어디서 나오는 거야? 더 공부를 못해서 수시를 못 맞췄는데 정시를 망하라. 정시를 자기가 잡는다고? 말이 안 되지. 3년 동안 못 이겼는데. 그럼 3년 동안 그 수시 그런 거 하나 준비 안 하고 오직 100% 수능에만 전념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또 안 되는 게 사람은 너무 목표가 멀면 그까지 끌고 가는 힘이 없어. 그 힘이 강력하면 없어. 이거는 없어. 그냥 아예 없어. 없어. 그냥 없어. 이거는 그래도 누구는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게 없어. 그냥 안 돼. 사람은 안 돼. 3년 동안 수능 하나를 보고 끝까지 수능 공부를 한다? 그런 사람은 없어. 없다고 봐야 돼. 그냥 없어. 아니 선생님 그 가정이라는 걸 해봅시다. 그러니까 가정도 할 필요가 없어. 없어. 알겠지? 3년 동안 고1 때부터 수능 하나만 바라보는 사람은 없다고. 그냥 없어. 제가 그 사람이 되겠어요. 그것보다 희망하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다들 망하는 거야. 이런 마음을 다른 학생들은 안 가졌을까? 다 가졌다고. 그렇죠. 나는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누가 안 해? 다 한단 말이야. 저도 그랬으면 좋겠지만 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망해. 무조건 망한다고. 사나이가 될 것이다.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하는 애가 분명히 항상 나오거든. 그러면 나는 이제 그래 열심히 해. 이렇게 그냥 말해주는 거지. 근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너 가능성 없어. 이게 불가능해. 그냥 안 된다고 봐야 돼. 알겠지? 그러니까 니네는 절대로 수시를 놓으면 안 돼. 그러면 수능 준비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아니, 이게 수시를 준비하는 것 자체가 수능 공부야, 수학은. 그래요? 왜냐하면 수시를 공부하는 게 어차피 수학에 관한 내용을 공부하는 거잖아, 계속. 니네 수시에서 공부하는 내용이 수능에 그냥 그대로 나오잖아, 수학은. 근데 수능 있잖아요. 응, 그 수능에서 응. 그 꼭 고3 내용만 다 나오는 게 아니라 다 섞어서 나오는 그 중학교 거까지 다 섞여서 야, 지금 내가 2차 방정식 설명했잖아. 이 2차 방정식에 중학교 내용 안 섞여 있어? 아니요. 그래, 그냥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이게 어디서 이제 막 뭐 잡다한 지식을 들고 와서 이야기를 해봐야 아무 의미 없고 그냥 수시 공부를 미친 듯이 해. 그래서 니네가 수시 수학 내신이 적어도 최종 2가 나와야 돼. 그래야 정시 공부를 할 내용이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 있는 거야. 알겠지? 근데 니네가 수시 공부를 열심히 했으나 수학만 따졌을 때 평균이 4다? 그러면 정시를 봐도 4 나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수학은 다른 과목은 내가 뭐라고 말 못하겠다. 왜냐하면 이제 다른 과목은 학교에서 배우는 게 너무 많잖아. 뭐 내가 뭐 사회 과학 말고도 따로 배우는 거 많잖아. 뭐 미술, 음악, 체육 뭐 많잖아. 기술 과정 등등. 그런 시간을 니네가 사용하는 게 아깝다고 생각하는 건 나도 이해는 하는데 수학만큼은 수시를 공부하는 것과 정시를 공부하는 게 많이 차이 나지는 않는다 이거야. 알겠지? 그래서 열심히 해야 돼. 근데 왜 전교 1등이 수능 체조를 못 맞춰요? 이거 있잖아. 그거는 자기가 수학이 한 2 정도 나오는데 미끄러지거나 다른 과목도 2, 3 막 이렇게 나와서 그래. 그래서 언수외가 2 나오면 최저 못 맞추는 거야. 언수외. 언어, 수학, 외국어. 그러니까 국영수가 2 뜨면 수능 체조를 못 맞추는 거야. 무슨 수능 체조가 왜 이렇게 높습니까? 알겠지? 야, 생각해봐라.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인데, 이씨. 저 지금 생각을 해봐라. 아니, 연대, 고대도 마찬가지잖아. 이야, 정말 연대, 고대도, 그러니까 연대, 고대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니네가 딱 생각하는 우리나라에서 진짜 잘 나가는 대학교 한 10개 정도만 딱 생각을 해보면 그 대학교는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좋은 대학교 10개 안에 드는 데인데, 야, 이게 수능 2등급이면 10%잖아. 10% 안에 드는 학생을 뽑는다고? 그 해에 10% 안에 드는 애를? 우리나라에서 10번째로 드는 학교인데? 좀 그렇잖아. 이왕이면 잘하는 애 뽑아야지. 그래서 세계합 4, 세계합 5 보통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직 1로만 이제 통식표에 1로 도배가 되어 있어야 겨우. 아니 111 이거는 건 이제 의대 가는 애들이고 112, 122 적어도 이 정도까지는 바란단 말이야. 세계합 4, 세계합 5 이렇게 여기까지는 바라는데 그 정도 안 되는 학생이 그런 좋은 대학교를 가려고 하는 건 욕심이지 사실. 그러면 세계합 27은 어디가 있어요? 세계합 27? 대학을 왜 가? 그런 애들은. 그런 애들은 대학을 가면 안 돼. 실제로 대학 가면 안 돼. 왜냐하면 니네가 대학 갈 때쯤 되면 돈만 내면 갈 수 있는 대학교가 엄청 많거든. 지금도 많아. 근데 니네 때는 더 많아질 거야. 돈만 내면 갈 수 있는 대학교. 근데 그런 애들은 대학교 가면 안 돼. 공부를 못하는 애들이니까 그런 애들은 하면 안 돼. 폴리텍 대학. 야, 폴리텍이 옛날에 직업 전문 학교다. 내가 대학교 2학년 때 휴학을 하고 군대 가기 전에 내가 직업 전문 학교.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폴리텍을 다닌 적이 있어. 내가 전기공사 기능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그걸 따면 우리 엄마가 설탕 공장에 보내준다고 했거든. 설탕 공장에서 방위산업체로 일할 수 있게 해준다고. 공장에서 일하면서 그냥 군대 안 가는 거 있잖아. 그거 해준다고 해서 내가 전기공사 기능사 자격증 따러 이제 폴리텍을 갔는데 진짜 열심히 공부했거든.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이게 그 근처에 우리 근처에 사는 이제 뭐 농부도 있고 어부도 있고 뭐 다 있어. 전부 이게 다른 이제 2차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공부하러 오는 거란 말이야. 수업 끝나고 나면 맨날 술 마셔. 맨날 모여서 술 마신단 말이야. 나도 물론 먹었지. 근데 이제 난 열심히 공부했단 말이야. 그래서 시험 치러 가는 날 이 시험장에서 내 수험표를 잃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나는 열심히 공부한 거 제대로 써먹지도 못하고 군대로 끌려갔지. 그리고 공군으로 가. 그렇지, 공군으로 가요. 하여튼 그 폴리텍을 가면 진짜 많은 기술을 가르쳐줘.
내가 원하는 거. 그래서 기술이 필요하면 그냥 나중에 고등학교 때 놀다가 아 기술 배워야 되겠다 싶으면 그냥 나중에 폴리텍 가면 돼. 혹시 폴리텍에서 폴리틱스도 배우나요? 그건 뭔데? 정치요. 정치요. 아이씨. English 게 English 커미. 너 진짜 나가 죽어라. 그래 그렇다고 하자. 아 내 친구 중에 네. 정치를 20살 때부터 평당원부터 시작해서 지금 시의원 된 친구 있어. 시의원까지 된 친구가 있어. 선생님 시의원 친구를 가지고 시의원이요? 시의원. 시의원 친구가 있어. 와. 걔는 10년 가까이를 무보수로 따라다니면서 일했어. 뻥원은 어떻게 살았어요? 10년 알바하고 살았겠지. 뭐. 그치 뭐 알바도 하고 뭐 이것저것. 많이 인생살을 받았겠다.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겨우겨우 이번에 작년에 시의원이 됐나? 하여튼 그래. 그러니까 정치는 그렇게 밑바닥부터 할 게 아니면 내가 잘나서 누군가가 날 영입해 줘야 되잖아. 그러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정치를 따로 배울 게 아니라. 나 계속 고고히 생각해봤는데 나가지 그냥 빠져주는 게 더 고통스럽다. 야, 죽지 마. 너는 호주 가서 영접 배워가지고 선생님 이럴 시간 하는 거에 114초까지 푸는 게 낫겠지. 너는 그래, 일단은 빠져주지 말고 진도는 죽어서 추방 안 나가는 걸로 하고 배운 데까지 문제 푸세요. 됐죠? 그럼 몇 페이지까지 하는 건가요? 그 판별식 그 끝까지. 추방을